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유가증권 문제, 또 우리 댓글에서 요청하신 분들이 있어서 유가증권 관련된 거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자기합수표의 발행인이 수표 의뢰인으로부터 수표 자금을 입금받지 아니한 채 자기합수표를 발행한 경우는 허위 유가증권 작성죄가 성립한다. 일단은 요거부터 해볼까요? 허위 유가증권 작성죄. 우리 허위 작성, 문서죄에서 허위 작성이 있죠? 문서죄에서 허위 작성은 위변조하고 다른 점 있죠? 위변조하고 자격모용하고 다른 점. 뭐가 다르죠? 허위 작성과 위변조, 자격모용이 다르죠. 이거는 위변조하고 자격모용은 권한이 없는 사람이 작성하는 겁니다. 근데 허위 작성은 권한이 있는 사람이 작성하는 겁니다. 여기 일단 가장 큰 차이예요. 그러니까 허위 작성은 권한이 있는 사람이 내용을 허위로 작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권무형 이렇게 허위네 이렇게 하고 있죠. 우리 그 현무신가요? 연예인 중에 권무형 허위네 이렇게 권한이 있는 사람이 작성하는 거, 이걸 무형위조라고 하죠. 무형위조, 내용을 위조하는 거. 허위로 작성하는 거. 여기 형자가 붙었지. 허위네요. 허위 내용을 위조하는 거예요. 이게 허위 작성입니다. 그래서 거의 허위 작성은 권한이 있는 사람이 작성한다는 거 하나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우리 사례에서는요, 이 수표가 자기합수표입니다. 자기합수표는 뭘 자기합수표라고 하죠? 은행이 자기가 직접 발행하는 자기합수표라고 합니다. 그럼 자기합이에요. 자, 수표를 발행하고 나중에 내가 줄게가 자기합수표예요. 원래 수표는 내가 발행하면 은행에 가서 받아. 이게 원래 수표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수표는 내가 수표를 발행할 때 은행에 돈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수표를 발행하면 은행 가서 받으라는 게 수표이기 때문에, 그럼 은행에 돈이 없으면 수표 부정수표 발행죄가 되는 겁니다. 근데 자기합수표는 은행이 발행하고 은행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안에서 뭐가 문제냐면, 수표 의뢰인으로부터 수표 자금을 입금받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원래 일반적인 당자 수표는 이 사람이 통장에 돈이 없으면 그 수표를 발행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자기합 수표는 발행인이 은행이에요. 은행에 돈이 없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은행에서 자기합 수표를 발행할 때는 이게 전혀 의미가 없어요. 통장에 이 사람의 돈이 필요가 없거든요. 의뢰인은 아무 의미가 없는 사람이에요. 일반 당자 수표하고 다른 겁니다. 이게 실제로 이 자기합 수표는 은행에서 발행했어요. 은행 출장수장인데, 우리말로 하면 지점장 같은 사람이 발행을 한 건데, 지점장이 은행 수표를 발행했으니까 권한이 있는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전혀 문제가 없었고, 다만 이게 왜 문제가 생겼느냐, 요게 이제 어떤 놈들하고 공모를 해가지고, 야, 네가 은행장이니까 야, 수표를 발행해가지고 우리 한번 크게 한판 하자. 근데 심지어 이 수표를 5천억짜리로 발행했어요. 엄청나죠? 근데 이 5천억짜리를 4장을 발행했습니다. 그래서 2조 원을 발행했어요. 그래서 이 은행 지점장하고, 야, 네가 지점장이니까 은행에 한 5천억짜리 한 4장 발행해서 2조 원을 우리 한번 해먹어보자 라고 했는데, 은행 지점장이 발행했으니까 권한이 있는 사람이 발행한 건 맞아요. 근데 은행이 발행할 때는 이게 의미 없다니까요. 이 수표 의뢰인이라는 게 아예 없어요. 은행 자체가 발행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 영향을 주지 않는 겁니다. 우리 허위 유가증권 작성죄라는 게 되려면 영향을 줄 수 있는 걸 허위로 적어야 되는데, 수표 의뢰인이 돈이 있고 없고는 의미가 없어요. 은행이 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거고요. 다만 얘들은 이것 때문에 걸렸어요. 5천억짜리 수표를 발행하니까 수표 발행 한도 초과, 그래가지고 은행에서 뭐 이렇게 큰 돈을 발행한 게 뭐야, 알고 봤더니 얘가 지 혼자 발행한 거예요. 그래서 걸린 사안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거는 허위 유가증권 작성죄가 될 수가 없다. 왜? 자기합 수표이기 때문에. 일반 수표하고 다른 점입니다. 그것만 아시면 돼요. 자, 두 번째, 형법의 유가증권이 되기 위해서는 재산권이 증권에 화체된다는 것과 그 권리의 행사와 처분에 증권의 점유를 필요한다. 우리 유가증권의 개념이 뭐죠? 유가증권은 재산과 증권이 화체되었다는 건 한 몸이 됐다는 뜻이에요. 한 몸이 되었다는 뜻은 이 권한을 행사하려면 꼭 이 증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증권이 없으면 행사할 수 없다. 이걸 한 몸이 됐다. 이걸 화체됐다고 합니다. 이런 걸 유가증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몸이 되기만 하면 되는 거지 유통성을 가질 필요는 없는 거죠. 대표적인 게 승차권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승차권은 내가 승차권을 갖고 있으면 탈 수 있는 거지 그걸 사고 파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유가증권은 유통성은 필요 없다라고 하시면 되고요. 3번, 이미 타인에 의해서 위조된 약속음의 기재사항을 권한 없이 변경했다라고 했는데, 유가증권 변조죄는 우리 문서죄에서도 한번 했죠. 변조죄는 진정한 문서를 고쳐야 변조죄가 됩니다. 진정한 문서가 아니라 이미 위조된 거죠. 위조된 걸 고치는 것은 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거 뭐 기본적인 얘기고요. 자, 그다음
타인이 위조한 액면과 지급기일이 백지로 된 약소금을 구입해서 행사의 목적으로 백지인 액면란에 금액을 기입해서 위조금을 완성했습니다. 일단 위조된 거예요. 자, 위조된 걸 가지고 변존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얘가 지금 뭘 집어넣냐면 액면란에 금액을 기입했습니다. 액면란에 금액을 기입하는 순간 새로운 어음이 하나 탄생을 하는 겁니다. 그 새로운 어음이 하나가 탄생하는 거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위조와 별개로 새로운 유가증권 위조죄가 된다는 겁니다. 이거 마치 뭐하고 똑같으냐면 우리 여러분 그 백지엄을 줬는데 보충권 남용한 거 있죠? 백지엄의 금액을 야 1,000만 원만 써. 그런데 1억을 써버렸단 말이에요. 이 보충권을 남용하면 결국 1억을 써버리면 이건 권한이 없는 것이 돼버리고요. 권한이 없는 것이 작성되니까 위조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똑같은 취지입니다. 액면 금액을 집어넣음으로 인해서 여기 보충권 남용해서 새로운 금액을 집어넣어서 새로운 어음이 생겼다고 보는 것처럼 역시 이것도 비록 위조된 어음이지만 액면 금액이 없었는데 거기다 액면 금액을 새로 집어넣게 되면 이 금액이 들어감으로 해서 새로운 유가증권이 하나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유가증권 위조죄가 된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은 1번에 자기합수표는 은행이 발행하는 거기 때문에 이 수표 자금을 입금받지 아니한 채 이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은행에 항상 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걸 잘못 적어도 허위 유가증권 작성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래서 1번이 틀린 겁니다. 자, 수고했습니다.